예, 안녕하세요. 삼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추운 날씨에 한국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삼성을 지키고 삼성을 포함해서 한국 기업을 지켜야 기업이 없는 자본주의 없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전 회장께서 많은 이야기와 에피소드를 남기셨지만은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 또는 한국과 일본 사이가 나빠질 때 많이 거론했던 이야기가 1965년의 한일협정이었다고 합니다. 1965년의 한일협정에서 우리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그 이후에 상업 차관까지 받았습니다. 합쳐서 유상 무상 5억 달러인데, 그 당시에 한국 정부의 1년 예산이 3억 5천만 원 정도, 3억 5천 달러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이 그 1.5배 가까이 되는 거지요. 그 당시에 한국의 무역은 항상 적자였습니다. 따라서 외환 보유고도 1억 5천 달러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외환 보유고의 3배가 3.3배가 되는 돈을 일본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 일본과의 사이가 안 좋을 때 했던 이야기가 65년부터 일본으로부터 받은 그 5억 달러가 참으로 고마웠다. 한국 경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고마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고마워했던 그 5억 달러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포항제철을 만들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소양강 댐을 만들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억 달러를 받을 때 김대중, 김영삼 정치인들, 야당 정치인들, 그리고 학생들, 언론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1965년입니다. 1964년에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1965년에는 이수령을 선포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국도정상화를 밀어붙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욕을 먹어도 좋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적인 평가는 후세에 맡기겠다는 말씀이었지요. 그 한일협정의 즈음에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담아서 일본과 수교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받을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주장을 담아서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외교에는 상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외교에는 상대가 있다는 말을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그 뒤로 지금 삼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을 살리려면, 삼성을 지키려면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가는 삼성을 지키고 기업을 지켜야 삽니다. 경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삼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반일을 내던져야지 기업을 지키고 삼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 핸드폰, 그 핸드폰에서 많게는 70%의 기술이나 소재 부품이 일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처럼 일본에게 이길 수 있다면서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자급자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을 삼성은 지금까지 자급자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병철 씨가, 이건희 씨가, 이재용 씨가 친일파라서 자급자족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기업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일본에서 들여오지 않고 우리 스스로 개발하고 만드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문재인 논리처럼 지금부터 자급자족한다면은 핸드폰 가격이 2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당장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아이폰하고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외교에 상대가 있다고 그랬듯이 외교는 국제정치 아니겠습니까? 국제정치에서 외교에서 상대가 있는 것처럼 경제에서도 국제적인 경제, 무역에서도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하고 거래를 해야지 우리가 더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삼성 핸드폰을 외국에 팔아야 우리가 더 잘 살게 되는 것이고, 일본과 외교를 하듯이 무역을 해야지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경제학과에서 4년 동안 가르치는 것은 자급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한 나라는 다른 나라와 거래를 통해서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을 4년 동안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그것을 이해하면은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한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경제학을 공부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경제학 전공자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은 국제 정치에서, 외교에서 상대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 무역에서도 상대가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 10월 30일 신일본제철에게 허무맹랑한 1억 원씩을 4명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을 하지 않게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는 사법농단이라고 했어요. 삼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의를 버려야 합니다. 무슨 100년 전 했던 소리를, 90년 전 했던 소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반일하라고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멍청하다고 할 겁니다. 기업을 지키려면 반일을 버려야지. 기업을 살리려면, 한국 경제가 살려면, 우리 개인이 더 잘 살려면, 우리가 3만 달러 수준이 아니라 그 2배 6만 달러가 되려면 반일을 버려야 합니다. 예, 이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낙성대 연구소의 이우연 박사였습니다.